2025년은 IMF 시즌2가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첫 번째 현금 확보고, 두 번째 투자 금지, 세 번째 빚을 최대한 빨리 청산하는 겁니다. 물론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빚을 곧바로 정리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빚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대출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면 최대한 한두 개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하고 부채하고 일정 부분 상계 처리해서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출 금리가 좀 더 낮은 걸로 대출을 갈아탈 수는 없는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이 소비에서도 소비를 좀 더 줄여가지고 대출을 좀 더 갚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는 없는지, 여러 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빚을 최소로 줄이는 것, 아니 빚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 현금을 확보했다 한들 현금을 함부로 투자하는 쪽에 쓰지 않고 최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 투자를 안 하는 것, 이게 제일 필요한 시국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심사숙고하고 좀 결정을 최대한 늦추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을 서두르면 뭔가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뭔가 결정하는 걸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결정하면 뭔가 피드백이 늦게 오는 것도 그러려니 하며 좀 더 느긋하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을 느리게 하는데 남들이 피드백을 빨리 하지 않는다라고 조급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좀 갖춰 나가며 움직이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고민해야 되는데요. 현금을 확보한다라는 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건 너무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제통이라고 했습니다. 궁하면 통하게 되어 있다고. 방법을 찾으려고 했으면 방법은 나오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좀 제대로 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이 쉬는 좀 여유 시간을 노동으로 바꿔서 돈을 좀 더 벌어서 그걸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며 더 이상 나에게 돈을 마련할 길이 없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활동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나아지기만 바라는 것만큼 도둑놈 심보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부하지 않고 시험 점수만 잘 나오길 바라면 그 학생이 좋은 성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학생들에게는 공부하지 않고 성적 잘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걸 망상이라고 얘기하고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별로 노력하지 않고 돈만 집어넣고 그 돈이 2배, 3배 뻥튀기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화내고 열받아하고, 그래 놓고 또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일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100만 원이 200만 원 되고 5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되냐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는 걸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수월하게 쉽게 돈 버는 길은 없다라고 보면 맞죠. 그리고 쉽게 돈 벌겠다고 비투해가지고 돈 집어넣었다가 대출이자 또 올라가고, 혹은 주가가 급락해서 반대매매 상황에 처해서 강제 청산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2360까지 주저앉으면서 강제 청산 당한 이들이 되게 많죠. 자기 돈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주가가 많이 내려가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6개월, 1년, 2년, 3년 기다리면 또 다시 주가가 회복되고 또 차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빌린 돈으로 하는 사람들은 조급할 수밖에 없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왜? 빌렸기 때문에. 이게
이 자기 돈으로 한 사람과 빌려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빚지지 말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빚을 지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항에 이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린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남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돈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빚지지 않아야 되고 내가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이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인생의 전반이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현금 확보 1번, 2번, 투자 금지 3번, 빚 없애기. 이게 1, 2, 3이 전부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두말할 것 없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뭡니까? 건강한 거. 건강해야 무슨 일이나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병원비 안 들어가고 불필요한 이 비용들이 발생 안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민스럽죠. 이런 시국에 우리가 우리네 삶을 잘 지켜내는 건 뭘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의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 우리 스스로의 이 피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이뤄내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조심조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뭔가를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 두고 보고 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뭔지, 내가 놓친 게 뭔지를 따져보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두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천천히 두고 보고 또 살펴보고 아내와 남편과 의논하고 자식들과 부모와 의논하고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해보고 이런 모습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천천히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2025년부터는 좀 더 천천히 조심조심하며 조용히 뭔가를 결정하는 게 더욱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다들 남들하고 똑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의 바람과 나의 생각이 시시때때로 내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서글퍼하지 말자고요. 왜냐? 그러는 중에 또 살 길이 또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바람, 내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질 때, 그럴 때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